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2간지 12 종족 중에서 호랑이 종족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하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왠지 장군 같고,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고, 이게 숲의 왕,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예, 이게, 좀 비슷합니다. 12간지의 호랑이 동물이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 종족. 12간지의 호랑이 저희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호랑이 종족이라고 저도 그냥 말한 것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걸 여러분들에게 저희 동양 문화권에, 대한민국 문화권에 맞게 12간지를 쓰다 보니까 호랑이 종족이라고 그냥 말을 쓸 뿐입니다. 그러면 서양에 있는 12발자리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사수자리에 속합니다. 네, 좀 뭔가 좀 호랑이 12간지의 호랑이와 12별짜리 사수 뭔가 좀 유사한 점이 좀 있죠. 그 문화권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호랑이 종족에서는 대표로 마태라는 제자가 호랑이 종족을 대표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게 예전에 저도 이제 모태 신앙자고 기독교인 모태 신앙자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는 거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시골 교회층은 꽤 규모가 컸어요. 근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가 다니는 동안 계속 그 한 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 그분이 계속 목사님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항상 거의 성경을 이게 피면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8, 90%가 마태복음을 항상 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대부분인 줄 알고 그냥 어렸을 때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유난히 많이 복음을 많이 해요. 설법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12간지 중에서 호랑이 종족이었던 거예요, 출신이.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마태복음을 많이 설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아바타성 게임이거든요. 12제자 중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복음을 좋아해.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유난히 좋아해. 요 목사님이 요 복음을 좀 좋아해. 좀 약간 유사성이 있고 약간 링크도가 다 있어요. 연결성이 있어요.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종의 그냥 이게 아바타성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다 연결이 돼요. 저도 이걸 나중에 이제 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마태복음만 할까? 제가 나중에 다른 교회 가니까 마태복음을 전혀 펼치질 않아요.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 다른 교회를 갔을 때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한테 마태복음만 뵀을까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12간지의 호랑이 종족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이 호랑이 종족 대표로 제자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릎을 치고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보면 그게 기가 막히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지구 현상계에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모든 일을 미치는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간단하게 12간지 12별짜리 12제자를 해서 한번 12종족을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종족을 한번 제가 키워드화를 해봤어요.
검색 키워드화를. 좀 영화 중에서 그나마 저기 이게 신화나 이런 데 여러 많이 나오거든요. 뭐 북유럽 신화에도 나오고 우리 뭐 동양 쪽에서도 나오고. 예를 하나 들게요. 저기 호랑이 종족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단군 신화 중에 호랑이와 곰이 나오잖아요. 저기 환웅님한테 가 가지고 호랑이 암컷과 저기 곰 암컷이 가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저기 뭐 여자가 돼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희한하게 인제 신화화가 된 거고, 원래는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토테미즘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암컷이 뭐냐면 호랑이를 얘네는 토테미즘이 동물을 신으로 모셔요. 그럼 호랑이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그 인제 저기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인제 적었는데, 그 부족에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부족장이었어요. 이게 좀 약간 개념이 틀린데, 이 여자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교황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족에서는 이게 비유가 맞을런가? 이게 제사장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제사장 하면 다 남자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제사장이 여자예요. 이게 좀 저건데, 약간 이게 옛날 원시 이게 어느 순간에서 이제 이게 남성 우월주의로 가면서 이게 다 인자 이게 넘어가는데, 남자한테 제사장 자리도 원래 이게 뭐 저기 옛날에 뭐 고구려 때도 그렇고, 고구려 왕실에서 이게 제사장이 있어요. 여자예요, 제사장이, 고구려 때만 해도.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왕실의 제사장 뭐 이런 게 없어졌는데, 이게 원래 제사장이 여자예요. 옛날 통일 신라 전에 신라도 예전에 제사장이 여자였고요. 백제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고구려도 예전에 제사장이 여자였어요. 그럼 여자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호랑이 암컷이 그 호랑이를 모시는 종족, 호랑이 종족의 호랑이를 모시는 저기 부족의 그 여사제, 그 저기 제사장. 옛날에는 이게 제사장 파워가 크면 저기 뭐냐, 지도자도 같이 이제 이거 겸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부족별로 다 틀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 틀린데, 그 곰도 똑같아요. 곰은 뭐 저기 그것도 똑같아요. 곰을 신으로 모시는 부족의 제사장 여성을 이제 거기 당군신화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호랑이 주니까 그게 호랑이 종족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뭐 호랑이 종족을 신으로 모시겠네, 이게 천신계, 이제 또 그건 아니에요. 호랑이 종족의 기본의 이 부족의 저기 구성원이 기본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닭 종족이에요. 대부분이 닭 종족이에요. 얘네들은 그래 빠르고 이게 분노 같은 게 확 표출을 잘해. 닭 종족의 특징이. 그 곰 종족이 곰을 옛날 곰 부족의 여성이 이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곰 부족의 여성은 저기 지금 저기 천신계로 따르면 거의 돼지 종족의 구성원들이에요. 대부분 부족원들이. 그 약간 좀 이게 자기가 모시는 신의 약간 뉘앙스가 매칭이 되죠. 닭 종족은 왠지 싸움 딱이야. 싸움 잘하니까 호랑이를 섬겨. 이게 돼지 종족은 약간 이렇게 좀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좀 묵직해. 이게 약간 뚱뚱하면서도 과묵해. 곰이 약간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을 이게 동물을 신으로 이제 이렇게 모신다 보니까 이제 요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다 그 천신계 근교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요. 이게 밑에 내려오면 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저기 혹시나 당군 신화에 이게 곰은 어떻게 천신계 곰 저기 종족이고, 여기 호랑이는 이거 호랑이 천신계 호랑이 종족을 얘네들이 이게 컨트롤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많이 이것도 다른 거고 많이 이렇게 헷갈려하신 분이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좀 약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본론적으로 호랑이 종족을 다시 키워드를 한다면, 요분들을 영화로 보면 최고 좀 비슷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이거 또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데, 여기에 나오면 욘두가 들어가고 싶어 쫓겨난 저기 그 천신계 그 저기 뭐 종족이 있어요.
거기 막 여기도 전사 종족인데 막 이게 그때 이게 저기 누구였나 하여튼 저기 보면 거기 저기 들어오고 싶어 하고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나중에 연두가 이제 저기 이제 저기 뭐냐 저기 가디언 오브 갤럭시의 그 구성원자 한 명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목숨을 대신 이제 그 마스크를 대신 써주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때 그 장면에서 이제 저기 그 다시 그 이제 저기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폭죽을 터트리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감동을 해서 얘네들이 호랑이 종족이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성이 완전 얘네들하고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저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 최고 근접하게 저기 이게 영화에서나 이게 문화적으로 최고 쉬운 게 이제 그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그러다가 걔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근기가 좀 그렇게 비슷해요. 얘네들 저기 호랑이 종족의 특징은 이게 저기 정의 그냥 키워드 이게 정의롭지 않으면 행하질 않아요. 얘네들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구성원들이 하잖아요. 그냥 바로 쫓겨나요. 얘네들은. 그리고 자기의 이제 여기는 다 남성주의인데 군대 여기는 군대일 때 그냥 의리 저기 우리 저기 어떤 개그 문제에서 맨날 의리하던 개그맨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여성 개그맨이 또 그걸 다시 대받쳐 가지고 의리하던 개그맨이 있죠. 요 두 양반이 다 호랑이 종족입니다. 이게 좀 매칭이 되죠. 이게 정의와 의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전사고 얘네들은 기지는 그냥 장군 기지래요. 이게 어디에 이런 하계 지구 같은 별에 나오면 얘네들은 거의 장군의 삶을 살아요. 그냥 사령관, 군대를 이끄는 저기 보스나 하다못해 저 깽단에 들어가도 보스를 자리로 얘네들은 보스 자리로 꿰고 차고 다 들어가요. 왜냐면 기질이 그 기질이 있어요. 장군 기질하고 보스 기질이 얘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직업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이 하면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는 얘네들이 군대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군대가. 그럼 얘네들이 군대보다 어디를 가냐? 그럼 이런 검사, 경찰, 이제 검찰이나 경찰 쪽에 이제 높은 직책에 올라요. 얘네들의 특징이 정의와 의리, 정의를 수호하는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찰, 검찰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럼 판사는 또 얘네들은 좀 틀려요. 이게 판사는 용족들이 많이 해요. 대부분 용족하고 원숭이 종족. 이 종족들이 판사하고 아주 어울려요. 이게 냉철하게 딱 들여야 하거든. 근데 이게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냉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오판을 하게 돼요, 좀. 그래서 판사들은 대부분 보면 용족들이 잘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판사들은 대부분 용족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종족도 이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호랑이 종족은 법 조계에 들어가면 대부분 검찰이에요. 역대 우리나라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검찰 부장급들 다 대부분 그냥 호랑이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그냥 과반수 이상은 다 호랑이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검찰에서 날린 사람, 이름 날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랑이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의와 의리, 정의가 아니면 행하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차라리 내 목을 베라고 해. 얘네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려오면 경찰이나 검사 아니면 저기 이제 세상이 혼란할 때는 군인으로 많이 이제 해요. 근데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군인으로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검사나 경찰 같은 데를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사업도 잘해요. 이게 추진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군대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의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바로 따다닥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도 잘해요, 이 사람들이. 사업가 중에 보면 좀 이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이 있죠. 좀 이게 호랑이 기질이 있는 그 기질을 거의 갖고 있으면 호랑이 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현재 이제 다 임기가 끝났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양반이 호랑이 종족이에요. 이 양반이 전생에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전생에 이 양반이 잔다르크예요. 그 프랑스의 잔다르크 매칭이 내가 인데까지 제일 찾아놓은 전생업 제일 매칭이 안 되는 양반이 이 양반인데 트럼프가 이게 호랑이 종족이고 이게 서양 별자리로는 이게 사수별자리 여기 저 종족이고
이 양반이 전생에 저기 이름을 날린 게 이 프랑스의 잔다르크에 매칭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잔다르크고 트럼프고 저 이게 잔다르크는 성녀 막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성녀 같은 느낌 뭐 이게 저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왠지 저기 트럼프 하면 좀 이게 좀 이런 말 하기는 근데 이게 매칭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의심을 진짜로 이게 두고도 의심을 많은 게 다른 사람들은 전생하고 이게 다 매칭이 돼요. 이게 성향 같은 게 아예 하던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잔다르크하고 트럼프는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거 봐라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고 계속 이거를 고민을 겁나게 많이 해 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저기 이거는 개발 이거는 이거 밝히면 안 되겠다 하다가 제가 한번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성향이 이래요. 이게 이제 호랑이 종족 여자로 태어나면 이런 기질을 발휘해요. 얘네들의 특징이. 이게 뭐 다 그렇다 해서 뭐 혁명가나 여자 장부가 다 뭐 호랑이 종족은 아닙니다. 네, 다분하게 그런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종족이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쥐 종족이 인구수가 되게 많아요. 지구로 따지자면 쥐 종족이 중국이라고 가정하자. 중국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호랑이 종족이면 어디로 따지냐. 이게 저기 찰 개체수가 인구가 적은 게 이 토끼 종족이 한 싱가포르 정도 인구가 그 정도 비례를 한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어요. 쥐종족이 제일 많아요. 이게 쥐종족 인구수 따면 중국이고 호랑이 종족이면 좀 약간 싱가포르 한 저기 2개 정도 싱가포르 2개 정도 이게 그 정도 거의 여기도 개체수가 굉장히 이게 인구가 굉장히 이게 적어요. 그 대신 여기는 다 저기 구성원이 완전히 군인 집단이고 다 남성이고 기본이 한 사람 일당 100이에요. 이게 뭐지 이 양반들은 문명의 능력을 문명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게 초능력이라고 하죠. 이게 초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얘네들이 한번 나타나면 어지간한 다른 저기 종족 전사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그냥 한 명이 딱 얘기하면 한 명이 그냥 한 번에 딱 눈길을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눈 깔아요. 그냥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엄두를 못 내요. 그냥 저기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일당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남성 위주. 장군 기질 있고 싸움은 최강이에요. 그냥. 그래서 호랑이 종족은 요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중재 같은 걸 잘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돼도 얘네들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종족 같은 걔네들은 이걸 전쟁을 하면서 약탈이나 전쟁을 하면서 뭔가 이득이 되잖아요. 좀 해요. 그거를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호랑이 종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게 의롭지 않으면 행하지를 않아요. 그냥 바위처럼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만한 능력은 있지만 행하지 않아요. 얘 특징이. 그래서 이게 좀 우주에서 존경을 많이 받아요. 전사로서. 근데 인구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큰 영향력은 발휘는 못해요. 그래서 쥐종족이 인구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요. 제가 한번 호랑이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12종족을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간단히 해봤어요. 제가 왜 호랑이 종족에서 왜 이 타임에서 이거를 한번 펼쳐보냐면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인구가 그냥 12종족 중에 대부분이 12종족 중에 한 저기 다 소속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 태어난 사람들은 12종족 중에 저기 소속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천상계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가끔 있긴 있구나. 있긴 있는데 인제 이게 다른 12종족 외에 인제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수많은 종족이 우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12종족들이 스카웃을 해 와요. 다른 종족에서 영웅급들을 스카우트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다스베이더가 우주 최강의 저기 최고의 저기 제국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다스베이더 이란 영웅을 스카우트를 해 와요. 다스베이드는 쥐종족 애들이 스카우트돼 와요. 이제 얘네들이 쥐종족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다른 종족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여기서 새나가면 이게 더 강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만약에 호랑이 종족을 여기서 왜 끄냐면, 지금 먼저 체열 먼저 한 게, 이게 제가 쥐 종족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토끼 종족, 그 다음에 소 종족, 그 다음에 닭 종족, 그 다음에 지금 5번째로 이제 호랑이 종족을 해요. 근데 뒤부터 이제 일곱 쥐 종족은 우리 대한민국에 별로 안 태어났어요. 이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좀 약간. 대부분이 이 5개 종족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부분 태어났어요. 왜?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일종의 좀 이게 지구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게 있어요. 12종족에. 그 입장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제 이게 틀려요. 근데 입장권도 똑같은 입장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는 그 VIP권 입장권이 따로 있어요. 그 입장권을 이제 이거를 갖다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지분처럼 이게 나눠 가져 이제. 뭐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말 들어보니까 뭐 1년에 뭐 저기 한 20 몇만인가 30만 25만밖에 안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통계를 보니까 1년에. 그러면 1년에 지구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25만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투철하게 싸워가서 자기 종족 중에서 최고 이제 상급에 있는 쉽게 말하면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VIP권을 입장권을 들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 태어나요, 이제. 그래서 왜 5종족을 왜 먼저 이걸 하겠냐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태어난 종족이 이 5종족이에요. 그 순서대로 이제 그때 쭉 한 거고요. 이 호라이 종족부터 이제 뒤로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구성원이 적어요. 나머지 7종족은. 그러면 제가 미리 말한 이게 그 5개의 종족, 쥐종족, 토끼종족, 소종족,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였지? 닭종족, 그다음에 호랑이 종족. 이 5종족이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해요. 70, 80% 좀, 70 몇 프로. 하여튼 70%에서 80% 정도의 대한민국 인구의 구성원을 다 차지해요. 거의 5종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종족들은 입장권을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지구 입장권도, 근데 지구 입장권이 이게 좀 틀려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요. 좀 이게 예를 들면 토끼 종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왜냐면 인구가 원체 적고 VIP 입장권을 워낙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남아돌아요. 이 토끼 종족은. 그래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할 거기 토끼 종족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이제 이게 태어나요. 이게 상위급이나 유태인 집안이나 이런 금융 집안, 아니면 이게 성직자 이게 높은 집안에 이런 데 태어나요. 영향력이 센데. 그렇지 않고는 다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이게 세기 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가 다 대한민국으로 와요. 그럼 이제 이때 대한민국에 이제 고차원의 존재들이 이제 태어나요. 쑥스럽지만 제가 좀 고차원 존재입니다. 원래 고차원 존재가 천년에 한 번, 이런 지구 같은 별에는 천년에 한 번 태어나 말까, 올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고차원 존재들이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6차원 존재가 낮은 존재냐? 6차원 존재도 굉장히 고차원 존재예요. 근데 6차원수가 여기서 나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9차원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9차원 존재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궁극의 제일 꼭대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치 바둑의 9단, 아무리 바둑을 잘 때도 9단이 끝이잖아요. 이런 무술도 이게 다 이게 선도 이쪽에서 다 이게 단위 그 개념이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선도 수에서 원래 이게 차원계가 9개 9단까지 이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9차원 존재가 최고 끝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9차원에서 끝이에요. 이게 10단위 이상이 없어요. 10차원이라는 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0이 10이에요. 근데 이해가 이제 좀 되시란가? 이게 나중에 제가 차원 강의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괜히 제가 3차원까지만 한 이유가 4차원부터 이제 9차원까지는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한번 제가 그거를 다룰 거예요. 지금 현재 12종족은 다 6차원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12종족, 12종족 6차원 맞구나. 저기 6차원 존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신이에요. 다 천상계 신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6차원 존재들도 여기서 더 차원 점프를 해야 돼요. 차원 도약을. 그 차원 도약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수행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이제 다음 차원 7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6차원에서 대부분 막혀있기 때문에 6차원에서 7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못해요. 그럼 9차원 존재들이 6차원 존재들을 차원 도약을 돕기 위해서 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행성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 지금 굉장히 제가 봐도 유튜브나 이런 걸 TV를 봐도 깨달은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6차원 존재 중에 7차원으로 이제 차원 도약을 했어요. 이 양반들은.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제 다음 생에는 이제 그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제 태어나지는 않아요. 이제 더 고차원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저거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구차원 존재 내월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기 깨닫게 위해서 이제 저기 수행을 시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구차원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실질적으로 이게 인데까지 우주가 빅뱅을 이게 지금 3번을 했어요. 이제 초기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빅뱅이 3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빅뱅을 한 번 더 여기서 빅뱅을 한 번씩 더 시킨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저기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온 빅뱅 초기 상태가 어떻게냐? 온 우주에 빛밖에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 모든 걸 초기화시키기 지금 직전에 지금 6차원 존재들도 지금 똥줄이 타요, 지금.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지구로 이제. 왜 차원 도약을 해야 자기네들 그 옛날 이게 1차원 빛으로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저기 4차 초기화 작업을 하면 그 똥줄이 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 우주에서 지금 이 기회를 잡으려고 6차원 저기 그 천신계들이 지금 지구로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다 줄을 서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다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구가 중요하고 지구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역사의 순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한테 먼저 상기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5개 종족을 했어요. 토끼 종족을 내가 이거를 적었는데 너무 길어졌나? 일단 이 호랑이 종족까지 이렇게 한번 마칠게요. 여러 가지 지금 강의가 있는데 일단 호랑이 종족을 여기서 저기 한번 이게 좀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 5개 종족을 먼저 이게 좀 많이 제 강의를 듣고 이거 좀 하여튼 제 강의를 들어도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자료를 이제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런 저런 경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왠지 자기의 그 직관력이 좀 늘어나요. 감이 늘어난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호랑이 종족이야 하면 했을 때 거의 맞는 확률이 70%가 넘으면 이게 통계학적인 이게 저기 자료성이 돼요. 이제 거의 99%면 이제 거의 과학적인 이제 자료성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7, 80%가 이 5개 종족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5종족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강의를 자주 듣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거를 한번 주변이나 지인들 한번 보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거의 7, 80%는 거의 이 5개 종족이 다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호랑이 종족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 강의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